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 안티에이징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게 된 포켓몬팀의 박귀현입니다. 저희는 박귀현, 김가영, 서은유, 이기원 이렇게 4명이서 팀을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프로젝트 소개와 모델 및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모델 학습 실험과 특징 추출 실험, 결론, 그리고 추가 실험 소개까지 드린 후에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를 영상으로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펫샵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펫샵의 어린 고양이들을 보고 귀엽다며 입양해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귀여움의 이면에는 인간의 욕심이 존재합니다. 열악한 환경, 비효율적 행태 같은 펫샵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유기묘 입양을 장려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유기묘들을 키우는 집사분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선순환에도 한 가지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유기묘들은 대부분 성묘이기 때문에 유기묘를 입양한 집사분들은 고양이의 어린 시절 추억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슬픈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배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고양이에 대한 사랑도 크지만 이제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한 집사들의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해 고양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재현해주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서 프로젝트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주요 문제들을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양이의 종, 털 색깔 등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인풋 이미지의 고양이와 아웃풋 이미지의 고양이가 닮아 있어야 하고요. 또 어떤 종의 고양이라도 성공적으로 결과물이 어려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3가지 문제를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로 설정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모델 및 데이터 소개입니다. 데이터셋 구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미지 리사이징을 진행한 후에 이미지 클리닝을 진행했습니다. 파이썬의 셀레니움과 뷰티풀숲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간단히 웹 크롤링을 진행을 했고요. 총 2205장의 아기 고양이 이미지를 확보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GPU가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에서 학습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이미지를 256x256으로 리사이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차원과 컬러 덱스가 통일되도록 해줬습니다. 이어서 모델을 선택한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미지 생성 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에 겐 기반의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겐은 가짜 데이터를 생성하는 생성기와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판별기로 이루어진 모델입니다. 생성기와 판별기가 서로 경쟁하면서 판별기는 진위 여부를 더 잘 판별하도록 학습하고 생성기는 이러한 판별기를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진짜 같은 데이터를 생성해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진행 초반에 여러 가지 겐 베이스 논문 리뷰를 진행을 했고요. 그중 스타일겐에 주목했습니다. 스타일겐은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방식으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을 해냈는데요.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이란 저해상도의 이미지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해상도를 높여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또 스타일겐은 기존 겐과 인풋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겐은 레이턴트 벡터인 G를 직접 인풋으로 넣어서 저해상도부터 고해상도까지 업샘플링과 컨볼루션을 거쳐 이미지로 변환을 합니다. 하지만 직접 인풋을 넣어주는 것은 특징들의 인탱글먼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탱글먼트는 특징들이 분리되지 않고 얽혀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특징들을 중립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타일겐에서는 빨간색 벽을 보시면 이게 매핑 네트워크인데 스타일겐에서는 이러한 매핑 네트워크를 추가를 해주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인탱글먼트에 대해서 예시 이미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데이터셋의 특징 분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데이터셋 내부에는 머리 긴 여자, 머리 짧은 여자, 머리 짧은 남자가 존재합니다. 기존 겐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특징 분포를 매핑을 시킬 때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릅니다. 따라서 가운데 이미지처럼 특징 분포가 변화하게 되고요. 특징들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 짧은 남자에 대해서 머리 길이를 변화를 주려고 하면은 머리 길이뿐만 아니라 성별까지 변화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핑 네트워크를 추가를 해서 특징이 잘 분리된 형태로 특징 분포가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스타일겐에서는 생성된 이미지에 노이즈가 발생하는 문제와 일부 특징들이 얼굴의 움직임을 따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겐2에서는 CNN의 가중치를 이용한 정교화를 진행하고 프로그레시브 그로잉을 제어하고 스킵 커넥션을 갖고 있는 계층 생성자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가 매끈하게 변화하도록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또 스타일겐2에서는 적은 양의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과적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스타일겐2 에이다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오직 아규멘테이션으로 증강된 이미지만을 이용해 학습을 진행을 해서 수천 장의 이미지만으로도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2200장이 좀 넘는 정도의 이미지 데이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스타일겐2 에이다 모델을 선정을 했습니다. 스타일겐2 에이다 모델을 이용한 모델 학습 실험입니다. 먼저 이전에 수집한 아기 고양이 데이터셋을 텐서플로우 모델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TF 레코드 형태로 변환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타겟 이미지를 아기 고양이 이미지로 변환시키도록 했습니다. 타겟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주면 이미지가 벡터 형태로 변환이 됩니다. 이후 이 벡터가 학습된 스타일겐2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맞도록 옵티마이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변화된 레이턴트 벡터를 가지고 생성기가 이미지를 생성을 해냅니다. 스타일겐2 에이다 모델로 이미지를 투영시키고 생성시킨 결과입니다. 왼쪽 첫 번째 이미지가 타겟 이미지, 두 번째가 투영된 이미지, 세 번째가 또 다시 타겟 이미지, 네 번째가 투영된 이미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른 고양이를 아기 고양이 형태로 변환하긴 했지만 이미지가 너무 고해상도로 생성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프리지디 방식을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요. 프리지디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일부 레이어에 대해서만 학습을 시키는 파인튜닝 방법입니다. 프리트레인 모델은 AHFQ 캡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된 스타일겐2 에이다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끝단의 5번째, 6번째 레이어 그리고 파이널 레이어에 대해서만 아기 고양이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 이미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타일겐2 에이다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시켰던 것보다 같은 학습 횟수에 대해서 더 고화질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아기 고양이 형태를 변환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분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징 컨트롤 문제 해결에 앞서서 아기 고양이 이미지들의 특징들이 잘 분리가 되어 있는지 어떤 레이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하고자 간단한 스타일 믹싱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스타일 믹싱은 원하는 레이어에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스타일들이 엮여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왼쪽 이미지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이미지들이 스타일 이미지고요. 왼쪽 열 이미지들이 이제 이 스타일들이 입혀질 베이스 이미지입니다. 통상적으로 처음 4개의 레이어인 콜스 레이어에 스타일을 입히면 자세 변화나 얼굴형 변화 등 이런 이미지에 큰 변화를 미칩니다. 중간 4개의 레이어인 미들 레이어에 스타일을 입히면 안경, 유무 등 홀스 레이어보다는 좀 더 세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마지막 10개의 레이어, 파인 레이어에 스타일을 입히면 머리색 등 좀 디테일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학습된 스타일겐2 에이다 모델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벡터들을 몇 개 가져와서 위에 스타일 이미지 4개, 그리고 베이스 이미지, 위에 스타일 이미지 4개, 왼쪽에 베이스 이미지 5개를 배치를 시키고 스타일 입히는 레이어에 변화를 주어서 결과물들을 관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징 분리가 잘 되어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또 어떤 레이어에 스타일을 입혔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레이어에 따라서 변화하는 특징들이 사람 얼굴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고요. 사람 얼굴을 기준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전 슬라이드에서 소개드린 통상적인 알려진 방식으로는 고양이의 얼굴의 특징을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직접 컨트롤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특징 추출 실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험을 진행하기 앞서서 가설 및 방법론을 세웠습니다. 아기 고양이 이미지들은 모두 비슷한 특징 분포를 가질 것이고 이 분포가 분명 어른 고양이 이미지들의 특징 분포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 분포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 후에 원하는 부분의 특징을 추출해서 어른 고양이 이미지의 레이턴트 벡터에 적용을 한다면 아기 고양이 이미지 생성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방법론도 세웠습니다. 특징 분포의 통계적 분석은 PCA로 진행을 했습니다. PCA는 여러 데이터들이 모여 하나의 분포를 이룰 때 이 분포의 주성분을 분석해주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아기 고양이 생성 모델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총 32개의 주성분을 추출했습니다. 이 주성분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이칸 헤어스타일을 포함하고 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있다면 주성분 분석을 통해 얻어낸 주성분들 중에서 모이칸 헤어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컴포넌트가 존재할 것입니다. 이 컴포넌트를 일론 머스크의 레이턴트 벡터에 더해주어서 레이턴트 벡터를 조정을 해준다면 모이칸 헤어스타일의 일론 머스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컴포넌트를 단순히 더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미지를 얼마나 살려갈지 또 컴포넌트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정을 해서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또 이 컴포넌트가 어떤 레이어에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관찰을 했습니다. 수많은 컴포넌트들을 관찰하면서 의미 있는 컴포넌트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중 아기 고양이로 변화시키는 데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 컴포넌트를 대표적으로 4가지 선정했습니다. 먼저 눈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귀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컴포넌트고요. 그리고 입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또 이목구비가 모아지고 멀어지고에 영향을 미치는 컴포넌트입니다. 이 컴포넌트들을 이전에 만들었던 투영 이미지에 적용을 했습니다. 귀만 변한다고 애기 고양이가 되지 않고 눈만 변한다고 해서 애기 고양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2가지의 컴포넌트들을 결합을 해서 적용을 했고 결과적으로 좀 더 아기 고양이처럼 조정된 형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미지에 적용하는 과정을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타겟 이미지를 합된 스타일겐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수정을 시켜서 레이턴트 벡터를 얻고 여기에 PCA로 구한 의미 있는 컴포넌트를 적용을 해서 레이턴트 벡터를 추가로 조정을 해서 마지막 이미지를 얻어냅니다. 전체 프로세스를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스타일겐트 에이다 모델의 이미지 저해상도 문제를 프리지디를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또 특징 컨트롤에 대한 문제를 PCA로 주성분을 추출하고 적용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결론이 이 프로젝트의 의의입니다. 스타일겐트 에이다 모델을 이용을 해서 아기 고양이 생성 모델을 개발을 할 수 있었고 또 모델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탐색을 해서 고양이 얼굴의 특정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레이턴트 벡터를 찾아냈습니다. 또 이 벡터를 이용을 해서 투영된 이미지의 레이턴트 벡터를 추가로 조정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한계점입니다. 트레이닝 시간과 GPU 리소스 부족으로 인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학습할 수 없었습니다. 또 유의미한 컴포넌트 선정이 주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처 골라내지 못한 유의미한 컴포넌트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진행했던 스타일클립 실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스타일클립은 레이턴트 벡터를 텍스트로 제어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이미지를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스타일클립은 이제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를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미지와 그에 맞는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각각의 인코더를 거쳐서 이미지와 텍스트가 특정 벡터로 변환이 되고 두 벡터 사이에 로스 값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위에 소식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왼쪽 칸에서 G는 스타일겐의 제너레이터가 되고 또 D클립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코사인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L2 디스턴스
텍스트는 값이 작을수록 텍스트 변형과 높은 유사성을 갖게 됩니다. 또 LID는 오브젝트의 아이덴티티 변형 관련된 부분으로 값이 커질수록 오브젝트의 아이덴티티가 크게 변경이 됩니다. 텍스트 명령을 베이비 캣이라고 정의한 경우의 결과 이미지입니다. 따로 아기 고양이의 특징을 하나하나 정의를 해주지는 않았지만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따라서 얼굴, 눈 모양, 그리고 몸 크기 등 아기 고양이의 특징들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L2 값에 따라서 다소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기 고양이의 특징을 직접 하나하나 서술했을 때의 결과 이미지입니다. 서술한 모든 특징들이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미지의 레이턴트 벡터를 직접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실험들에서는 레이턴트 벡터를 직접 조절을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레이턴트 벡터를 직접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보여드린 스타일 클립처럼 아기 고양이의 특징과 관련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구성한 후에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의 벡터와 타겟 이미지의 레이턴트 벡터의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도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저희의 실험 과정들은 GitHub 레포지토리에 문서화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